잡곡밥 이렇게 드셨다면 당장 중지하셔야 합니다. 잡곡밥 건강하게 먹는 방법. 불과 40에서 50년 전만 해도 쌀밥은 명절이나 큰 행사가 아니면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쌀밥보다 잡곡밥을 더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잡곡밥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식이섬유, 필수 아미노산, 폴리페놀 등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잡곡밥은 모든 사람에게 좋을까요? 잡곡밥 이렇게 드셨다면 당장 중지하셔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씨앗 건강식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영상으로 알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객님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고급 건강 정보를 많이 전해드릴 테니 건강식품 구매는 꼭 고정 댓글에 있는 황금씨앗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에 앞서 잡곡의 종류와 효능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잡곡의 종류는 보리, 팥, 콩, 율무, 수수, 차조, 현미, 귀리, 기장, 찹쌀 등이 있습니다. 하나, 보리의 효능, 칼슘, 아연, 엽산, 비타민 B6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대장암을 예방합니다. 둘, 팥의 효능,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할 뿐 아니라 팥에 함유된 사포닌은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 과잉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 콩의 효능,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함유된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에게 부족해질 수 있는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영양소 보충 측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넷, 율무의 효능, 비타민 B1, B2, 철분 등이 풍부하고 루테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수수의 효능,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타닌 등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생활 습관병을 예방해 줍니다. 여섯, 차조의 효능, 차조는 소화 기능을 높여주고 이를 튼튼하게 해 소화불량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조가 잘 맞습니다. 일곱, 현미의 효능, 현미도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지만 발화현미가 혈압 강화에는 더욱 좋습니다. 여덟, 귀리의 효능, 귀리는 식이섬유와 베타그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들 영양소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좋은 곡류입니다. 귀리는 흰쌀보다 식이섬유가 12배나 높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좋으며 단백질 함량은 쌀의 2배가량 됩니다. 아홉, 기장의 효능,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이며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항당뇨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곡류입니다. 열, 찹쌀의 효능, 위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화가 잘 되는 곡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잡곡들 중 대표적인 10가지의 효능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효능으로만 보면 무척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좋은 잡곡밥도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잡곡밥을 먹으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6세 미만 아동. 소화 기능이 아직 성인만큼 발달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아이들은 잡곡을 완전 분해하지 못해서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장 부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잡곡밥을 피하고 6세 정도가 되면 10% 정도 잡곡을 섞고 그 이후로 서서히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둘, 치아가 좋지 않은 경우, 소화력이 떨어지는 경우, 잡곡밥은 흰쌀밥보다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따라서 치아가 좋지 않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잡곡을 갈아 부드러운 죽 형태로 먹으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잡곡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 잡곡에는 칼륨과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칼륨과 인은 신장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신장이 안 좋은 경우 칼륨과 인 등의 혈중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넷, 당뇨병 합병증으로 소화기 증상이 있는 경우.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당뇨병성 위장장애가 있습니다. 위장장애의 종류로는 위식도 역류질환, 소화불량, 복통, 설사나 변비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중 최대 35%가
당뇨병성 위장장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당뇨식에서는 잡곡밥을 권장하지만 위장장애가 있다면 쌀밥이나 죽을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끝으로 잡곡밥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짚어보고 오늘의 건강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잡곡밥의 잘못된 오해 하나. 잡곡의 종류를 무조건 많이 섞을수록 좋다. 자신에게 맞는 곡물 2에서 5가지를 넣는 것이 영양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15곡밥, 17곡밥 등 잡곡을 10여 가지 넘게 섞어 놓은 곡류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너무 많은 종류의 잡곡을 섞으면 잡곡 자체의 영양 성분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잡곡밥의 잘못된 오해 2. 잡곡은 무조건 양을 많이 넣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영양 균형과 밥맛을 고려했을 때 쌀과 잡곡은 7대3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잡곡을 너무 많이 넣으면 비타민, 무기질 같은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지며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소화가 잘 된다면 취향에 따라 잡곡을 60% 쌀 4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단 천천히 식사하고 더 충분히 씹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잡곡밥에 대한 오해를 풀어봤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